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등하 독서, 교과서 개념학습 36쪽입니다. 요거 이제 인문지문인데, 이거 뭐, 성격검사의 종류가 나오죠. 뭐, 성격검사, 성격을 검사한다. 성격검사. 그 성격검사의 종류에는 뭐, 자기보고식 검사, 자기보고식 검사. 그 다음에 뭐, 타인평정 검사. 그 다음에 투사검사가 있는데, 뭐, 투사검사에는 뭐, 두 가지가 있대요. 로르샤흐 검사, 그 다음에 주제통합 검사. 이거 다네. 요건 이제 그 종류별로 쭈르륵 설명하면 끝인 거지. 그죠? 내용도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쭉쭉쭉 읽어집니다. 너무 쉬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문제도 뭐 내용일치 수준이었고, 추론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뭐 내용일치로 풀립니다. 2번도 뭐 적용 추론 문제도 결국 뭐, 내용일치로 다 거의 다 풀리고, 추론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아니 뭐 그냥 뭐, 추론도 아닙니다. 그죠? 간단한 문제였고, 봅시다. 이게 빨리 봅시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이런 거, 뭐, 영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봅시다. 성격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이라. 그러니까 뭐 성격이 뭐냐? 성격의 의미, 성격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이래. 그죠? 일관되게 조금 지속적으로 나타난대. 그러니까 한 번만 탁 튀어나 탁탁 이렇게 특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고유하게 나온다,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일관되게 나온다. 보통 이제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어떤 성격, 그죠? 그런 어떤 차별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런 행동 패턴이다, 그죠? 이때 다양한 상황은 모든 상황을 뜻하는 건 아니고, 그죠? 일관된 행동이라는 것은 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고, 뭐 로봇처럼 요럴 때 이렇게 행동, 요럴 때 이렇게 행동하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그 대체로 이제 그렇게 따라간다. 이제 그게 성격이다, 그죠? 착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항상 착하겠습니까? 그 사람 막 때리면 막 그래도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화를 내겠지.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러지? 그거 아니죠. 어떤 뭐 다양한 상황에서 좀 비슷하게 행동한다 뿐이지 그게 뭐 특별하게 막 아주 그냥 뭐 모든 상황에 다 그렇다. 항상 일관되다 그거 아닙니다. 성격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관찰되며 그렇지. 계속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사한 형식으로 쭉 나타나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관찰이 되고 여러 사람이 이제 보편적인 행동과는 조금 다른 패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 그게 이제 성격이라는 거죠. 그죠? 성격 심리학에서는 개인 성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에 대한 법칙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고유한 행동 패턴, 그게 이제 성격이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게 성격 심리학이래. 당연한 얘기고.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성격 검사래. 이 성격 검사가 이제 총 4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죠? 자기보고식 검사, 타인평정 검사, 그다음에 투사 검사가 있는데, 뭐 투사 검사에는 2가지 종류로, 투사 검사는 또 2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로르샤흐 검사, 그다음에 주제통합 검사, 이렇게 있답니다. 이런 종류를 쭉 설명하면 끝인 거지. 그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성격 검사는 흔히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래요. 자기 보고식 검사. 자기가 이제 시험 치는 거지. MBTI 뭐 그처럼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죠? 자기 보고식 검사란 검사 도구에 해당하는 잘 선별된 문항에 피검자가 스스로 응답하는 검사 방식이다. 그렇지? 예. 그런 방식이 이제 그 자기 보고식 검사라 한다. 그죠? 표와 같이 지시문에 따라 제시된 문항에 대해 피검자가 스스로 답을 하면 응답한 내용은 수치화된다. 얘들은 이제 그 자기 보고식 검사는 이렇게 시험을 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이게 점수를 매기는 거지. 그러니까 수치화돼서 피검자의 성격에 대한 자료로 쓰인다. 자기 보고식 검사는 믿을 만한 검사 도구와, 그죠? 믿을 만한 검사 도구와 피검자의 참여 의지, 그러니까 이런 검사 도구, 시험 문항 같은 거겠지. A4지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렇게 프린트 해놓은 거, 그런 검사 도구와 그 다음에 피검자의 어떤 참여 의지, 나 MBTI 뭔지 알아봐야 되겠어. 그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비용이 비교적 좀 적다. 어렵지 않다, 그죠? 뭐 프린트지만 있으면 되죠, 그죠? A4지 몇 장에 이제 프린트만 해주면 그 사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면 잘 알아서 푼다. 시간이나 비용이 이제 비교적 좀 적다, 그죠? 반면에 피검자가 참여할 의지가 없다. 막 하기 싫어, 막, 그죠? 그러면은
적절한 자료로 이제 사용할 될 수가 없지. 뭐 다 주로 1번 찍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뭐가 안 나오겠지, 그죠?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해 피고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피고험자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행동, 고취하는 데 과정이 필요. 야, 이거 해봐야 돼,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다그칠 필요가 있지, 그죠? 뭐 찍지 마라 이렇게 하겠지, 그죠? 솔직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한다, 그죠?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또 피검자의 참여 의지를 좀 키워야 된다. 그렇구나. MBTI 검사하는 거겠네요, 그죠? 이게 아마 10,000원인가 돈 내고 할걸요? 대학에서 이제 대학 입학하면 이거 아마 학교에서 지원도 되고 자기 돈 얼마 일부 내가지고 아마 버는 걸 알고 있는데 봅시다. 자기 보고식 검사는 요거 자기 보고식 검사고, 타인 평정 검사 이거 뭐 타인을 평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답니다. 그죠? 타인 평정 검사는 피검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응답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성격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기 보고식 검사가 어려운 어떤 미취학 아동, 얘들은 뭐 글자를 몰라. 시험을 못 쳐, 이런 걸.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엄마, 그죠? 아동의 엄마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아는 어떤 형이나 오빠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겠지. 예. 아동의 성격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호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이다. 보호자로부터 이제 얻는 거지. 애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게 이제 타인 평정 검사다. 이 방식은 응답자가 제시된 문항에 대해 피검자를 떠올리고, 응답자가 이제 엄마겠지, 그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떠올려 보는 거지. 떠올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피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 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식을 좋게 볼 수도 있고, 약간 좀 미운 짓을 좀 했어. 그럼 약간 미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응답자가 보호자처럼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피검자에 비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검사 결과는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일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좀 제대로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겠지, 그죠? 근데 좀 이제 뭐 남이 본다, 아니면 뭐 어디 뭐 제출할 거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제 제출해야 된다. 이러면은 뭐 좀 좋게 쓰려고 노력하겠지.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솔직하게 어떤가 싶어서 좀 검사 한번 맞아보자 싶어갖고 할 경우에는 솔직하게 다 쓰겠죠. 요건 이제 타인 평정 검사다. 요건 이제 자기 보고식 검사고. 그런데 성격의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봐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속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MBTI 검사할 때도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려고 조금 이제 과장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이제 아니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그걸 알고 싶어, 그죠? 그럴 경우도 있잖아.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투사 검사, 투사한다. 투사 현상이 뭔지 설명합니다. 투사 검사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어떤 다른 대상에게 이제 투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해. 다시 봅시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투사.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식이 있고 내 무의식이 있는데, 그 내 의식이 내 무의식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물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 의식이 있고 다른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뭐 지우개가 있다 하면 얘가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속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내 무의식을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무의식을 여기다 투영하는 거지. 이 지우개다가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투사 현상이다. 이걸 이제 이용하는 게 투사 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뒤쪽에 뭐 로르샤흐 검사, 주제 통합 검사 이렇게 있대요. 봅시다. 어떤 거였냐면 투사 검사.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죠? 무의식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자각하는 투사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이제 수집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투사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말하겠지. 그 뭐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뽑아내면 수치화하는 거고, 그죠? 그런 거다. 개인의 성격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오케이. 자신이 경쟁자를 질투하면서 그 경쟁자가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 경우가 이제 투사의 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무의식이 얘를 막 질투를 하는 거야. 지우개를 막 질투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의식은 얘가 나를 질투한다. 이렇게 이제 투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질투를 하는 건데 그 투사 어떤 대상이 나를 질투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 좀 창피하니까 이건 뭐 내 친구가 이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죠? 거기 이제 투사라고 한다. 자신이 경쟁자를 질투를 하면서 그 경쟁자가 자신을 질투하다고 믿는 이런 경우는 이제 투사예다, 그죠? 피검자에게 검사 받는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딱 주는 거야. 자극을 제시. 뭐 자극을 준다는 게 뭐 때린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종이 쪼가리나 그림 같은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다. 그러면 이제 피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때 볼펜을 가리키면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라고 이제 묻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가리키면, 그러니까 뭔가 좀 모호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볼펜 이런 거는 뭐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물어보면 볼펜요 이렇게 대답하겠지. 근데 이런 거 말고 모호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구름을 가리키면 묻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죠? 그게 모호한 자극을 주는 거야, 그죠? 피검자의 마음속에 투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솔직히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격인지를 딱 직접적으로 얘기를 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호한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호한 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성격이고, 모호한 거를 이렇게 이 모호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성격인 거지.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투사다. 즉 투사검사는 투사가 일어나기 쉽도록 모호한 자극을 주는 거지. 애매한 거, 그죠? 그런 걸 주고 제시하고, 피검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투사검사에서도 피검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중요하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 뭐 솔직히 얘기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뭐 검사에 임해야 됩니다. 뭐 그냥 몰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좀 반응해야 되겠지. 이제 투사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봅시다. 투사검사 일종인 로르샤흐 검사, 그 다음에 주제통각검사, 로르샤흐 검사, 주제통각검사, 이 두 개 얘기하면 끝입니다. 모호한 자극에 의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는 검사다. 역시나 마찬가지. 투사검사니까 모호한 자극을 주고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검사.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걸 딱 주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의식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모호한 걸 주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무의식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죠? 따라서 투사검사도 투사검사 일종인 로르샤흐 검사나 주제통각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는 검사다, 그지? 로르샤흐 검사는 검사에서는 종이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쳤을 때 나타나는 데칼꼬마니 뭐 그런 거죠, 그죠? 접었다 펼치면 막 이상한 나비 모양이 나타나겠지. 잉크 반점들의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처럼 보이는지 묻는 거야. 애매한 모호한 자극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피검자는 검사 자극으로 유발된 시각 감각, 그러니까 그런 요상한 어떤 그 데칼꼬마니를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억 흔적, 옛날에 뭐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꺼내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시험 치는 게 아니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뭐라 그래 수치화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뭐 자기 보고식 검사 이런 거 수치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1번이 많으면 어떻고 2번이 많으면 어떻고 뭐 평균 점수가 뭐 50점 밑으로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타인 평정 감사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겠지. 그죠? 이 두 개는 점수를 매기면서 이제 수치화를 하는 걸 거고, 뭐 이건 이제 그 투사 검사는 직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구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구술 면접. 그죠? 그러면 피검자는 검사 자극으로 유발된 시각 감각, 그러니까 이거 보여준 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느낀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기억 흔적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두 개 짬뽕 시켜 가지고 쭉 얘기를 하겠지.
로르샤 검사에서 사용되는 그림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또 요거 딱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이거 뭐 타로 카드 할 때도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그죠? 어떤 그림 보여주고 어떤 그림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그죠?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들에는 특징이 있는 거야. 피검자가 일련의 이제 카드에 대해서 반응하는 과정에서 성격에 대한 어떤 다차원적인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로르샤흐 검사다. 근데 같은 어떤 투사 검사인데 주제 통합 검사라는 게 있네요. 봅시다. 주제 통합 검사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림들을 사용한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림. 이게 이제 주제 통합 검사죠.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네. 그죠? 애매하죠. 이거 뭔 그림인지. 주제 통합 검사에서는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림들을 사용한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뭐 나이, 성별, 관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그림 보면 뭐가 명확하지 않지요, 그죠? 이거 뭔가 이 사람이 뭐 이 사람 잡았고 이거 뭐 포로 잡힌 건가? 뭐지, 그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뭐 나타난다,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나이가 어떤지 성별이 뭐 이건 남자같이 보이는데 이거 여잔가 남잔가 뭐 그죠? 애매하죠, 그죠?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야. 피검자에게 제시되는 그림들을 보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피검자는 그죠?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요게 이제 주제 통각 검사군요. 주제를 만드는 거지, 그죠? 이런 그림을 딱 주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았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나 성격이 어떤 거지?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피검자는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내적 욕구를 이제 분석하는 거지. 그 속에 이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적 욕구, 그걸 분석해가지고 성격에 대해서 한 자료로 사용한답니다. 그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포로로 묶어두는 뭐 그런 그림 같은데. 내 성격이 뭐 어떤 거지? 좀 안 좋은 건가?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내용 일치 문제고 뭐 추론이 조금 들어가는데 봅시다.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타인 평정 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의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경우에 사용된다. 타인 평정 검사는 언제 사용된다 그랬습니까? 타인 평정 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가 어려운 미취학 아동 이럴 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타인 평정 검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거. 자기 엄마가 자기 애를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의 결과가 부정확한 게 아니죠. 물론 뭐 자기 보고식 검사를 그 미취학 아동한테 글자는 모르는 미취학 아동한테 준 거야. 이렇게 막 뭐 답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애가 제대로 하겠어요?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겠지. 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경우에 할 경우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이럴 경우에도 활용하겠네. 자기 보고식 결과 검사가 좀 이상해. 야 그러면 야 이거 타인 평정 검사 해봐. 뭐 이럴 수도 있겠네. 이것도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이건 뭐 이건 뭐 물론 뭐 추론이지. 예? 이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언급이 안 돼 있고 지금 타인 평정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 이제 그를 못하는 그게 어려운 거. 그럴 경우에 이제 한다라고 돼 있고 그게 이제 답인 거고. 요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언급이 안 돼 있고 추론을 하면 답은 받겠지.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 검사의 결과가 좀 이상해. 부정확해. 야 그러면 다른 사람 좀 해줘봐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문제가 좀 이상하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뭐 답은 3번이네. 답은 3번이 확실하죠. 뭐 추론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지. 뇌피셜인가 그거는? 하여튼 요거는 뭐 일단 언급이 안 돼 있고 언제 사용하느냐? 자기 보고식 검사가 어려울 때 한다 그랬지. 뭐 부정확할 때 한다. 뭐 그건 아니었다라고 해서 답이 모양인데 별로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별로 뭐 썩 와닿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어떤 2번 봅시다. 넘어갑시다. 문제 뭐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뭐 그 수능 특강 문제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교과서 개념 학습 문제는 또 수능형 문제도 아니고 뭐 좀 이상해요. 자, 봅시다. 2번. 문제 좋은 거는 이제 그 수능 기출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좋죠. 뭐 여기 있는 문제에 막 목매이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몰입하고 뭐가 좀 이상하다 막 파고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개념도 좀 모호하고.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보고 이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사고 과정을 이제 기출 문제로 맞춰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뭔지만 좀 파악하고 그 문제는 뭐 그다지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주제만 쭉 뽑아가지고 뭐 어떤 주제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 예상해 놓으면 그 수능 시험장에서 좀 빠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죠? 다음 성격검사지 일부다. 성격검사지 일부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뭡니까 이거? 다음 살펴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이렇게 답을 해봅시다. 이거 뭐 어떤 종교일까요?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딱 쥐어져 있고, 주인공은 누구며 어떤 상황인가요?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상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이건 뭡니까? 스토리 짜는 거잖아요. 스토리 짜는 거 뭡니까 이거? 일단은 막 이렇게 막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뭐 푸는 문제를 푸는 어떤 그 자기 보고식 검사가 아니고, 그죠? 그다음 타임 평정 검사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준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그 투사 검사인데 이 투사 검사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로르샤흐 검사나 이거나 아니면 주제 통합 검사인데, 로르샤흐 검사는 뭐 잉크를 떨궈 가지고 이제 종이 접어 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지는 어떤 뭐 데칼꼬마니 뭐 이런 이상한 그림 보고 기억을 떠올려라 이렇게 막 카드를 보여주고, 기억을 떠올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뭐처럼 보이는지 뭐처럼 보이는지 묻는 거고, 이거 주제통합 검사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라, 스토리를 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스토리 짜라는 얘기잖아, 그죠? 스토리를 짜라는 거잖아. 이거 만약 그림이 이제 데칼꼬마니고 아니면 어떤 카드라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단순히 서술하는 거는 이제 로르샤흐 검사.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막 뭐처럼 보이는지 묻고 이런 거는 뭐 로르샤흐 검사고, 조금 이제 스토리 짜는 건 이제 주제 통합 검사, 그죠? 그래 구분합시다. 이제 주제 통합 검사가 되겠네요. 스토리 짜는 거잖아. 뭐 이전에는 어떤 스토리였고 이후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요? 묻는 거니까, 그죠? 주제 통합 검사다. 다른 거 다 내용 일치고 4번 봅시다. 답. 인물들 중 일부가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그림을 활용하는 것은, 인물들 중에 일부가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여기 인물들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인물들 일부가 이제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그 얘랑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그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이건 애매한데, 그죠? 뭐 벌써부터 좀 애매하죠. 뒤쪽에 봅시다. 일관되게 드러나는 피검자의 행동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검사를 한다고? 수치화가 되나요? 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상황이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수치화가 되나요? 수치화가 뭡니까? 숫자. 이게 점수 뽑아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수치화. 그죠? 수치화하는 건 뭔데 이거? 자기 보고식 검사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타임 평정 검사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수치화 점수를 매기는 거, 뭐 50점 밑으로, 뭐 60점 밑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수치화니까. 이건 이제 쭉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술 면접 이런 거잖아요. 그죠?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게 확실히 틀렸죠. 앞에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게 유사하다는 거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야. 인물들 중에 일부, 인물들이란 게 여기 있는 인물일 거고, 거기 이제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얘들이 유사한 행동 패턴을 모아서 이제 앉아있는, 옹기종기 앉아있는 건가? 하여튼 뭐 이상하네요, 그죠? 이게 앞에 내용도 좀 애매하고, 모호하죠, 그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럼 이미 여기서부터 답이 아닌 거네, 그죠? 그럼 확실히 틀린 거는 수치화해서 확실히 틀렸다. 답 4번. 문제가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뭐 썩 좋고, 뭐 그런 느낌도 안 들고. 문제는 아니면, 어떤 논리, 문제를 푸는 논리를 만들려면, 기출 문제를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 있는 문제 가지고 문제 푸는 논리를 만들겠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기출 문제로 문제 푸는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